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한 달 넘게도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작 뒤 공개석상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란 전쟁 상황을 설명했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사흘째인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이란 공격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쉽게 승리할 것이라면서 이미 원래 예상한 시간표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해낼 것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4에서 5주보다 더 오래 공격을 이어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ut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will alway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quickly after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황에 따라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금기시되어 온 지상군 투입도 할 거라면서 이란 내 잔존 세력을 향한 항복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 군이 이란 군사작전 이후 처음으로 초기 군사작전 상황 브리핑을 했는데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다고요. 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댄 케인 합참 의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건 이라크가 아니다. 끝없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전개 중인 군사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과 해군, 핵무기 파괴처럼 목표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초장기전을 치를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I was there for both. Our generation knows better, and so does this president. He called the last 20 years of nation-building wars dumb.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이란에 지상군이 배치됐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선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이란 군사작전 초기 상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승인은 동시다발적 공습 개시 9시간 반쯤 전인 미 동부 시간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8분쯤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이란과 여전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때 이미 공격 승인을 내린 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How close are you to making a decision on strikes? I'd rather not tell you. You would have had the greatest scoop in history, right? You know? About the ballistic missiles, sir. Well, they're going. I mean, we're negotiating right now, but they're not getting to the right answer. 케인 의장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란의 감시, 통신망부터 교란해서 대응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한 뒤 기습 작전을 전개해 이란 군 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해 첫 24시간 동안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이를 통해 미군이 국지적 공중 우세를 확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현실화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데요. 유가와 증시 흐름도 짚어보죠. 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이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는 9%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 시사와 전쟁 장기화 가능성 발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는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제 금 가격은 급등세를 나타내는 반면 미국 국채 가격은 고유가와 인플레 우려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 전체로 전선 확대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4명으로 늘었고 미 F-15 전투기 세대가 추락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탑 뒤로 전투기가 종이 비행기처럼 빙빙 돌면서 떨어집니다.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근처에서 F-15 전투기가 3대나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낙하산을 펼치고 비상 탈출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아니라 쿠웨이트 대공방어망의 오발 사고였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I am aware of the loss of 3 U.S. Air Force F-15Es overnight in the region. I am grateful for the safety of the crews, and we know that this was not from hostile enemy fire. 미군은 함정에서 이란 해군을 향해 토마호크 미사일을 쉴 새 없이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을 상대로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했고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 regardless of what so-calle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ay, is unleashing the most lethal and precise air power campaign in history. 이란 혁명 수비대도 보복 공격으로 중동에서 5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برای اینکه اراده نیروهای مسلح و اراده ملت رو بشکنیم. لذا ما باید آشورایی امروز بجنگیم و با اراده بسیار قوی‌تر بجنگیم. 전쟁 사흘째 미군에서도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군 사상자를 500명 이상으로 주장했지만 미군 발표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란에서는 폭격을 맞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500명 넘게 사망하고 131개 도시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란 편으로 참전했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6개국은 이란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는 등 전선이 중동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 정도만 이란 공습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자 골수 보수층인 마가 내부에서조차 공습 근거를 놓고 격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이번 공습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사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공습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27%만 지지한다고 답을 했고 60% 가까이는 트럼프가 군사력을 쉽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공습 근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의회 승인은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란의 보복으로 미군 사상자까지 발생한 탓입니다. Entirely based upon the president's decision, not an imminent threat to America. I think it is incumbent tha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mes before the American people and the Congress and makes the case of why he has chosen to go to war. 심지어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도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칠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앵커 출신인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은 역겹고 사악한 행위라고 규탄했고 한때 열혈 지지자였다가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늘 거짓말이었고 미국은 뒷전이었다며 이번엔 최악의 배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전쟁 명분을 쌓는데 몇 달의 시간을 두지 않았다며 공습 근거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지만 미국 안에선
트럼프가 선택한 전쟁이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당시 이란은 미사일 수백 발을 쏟아붓고도 첨단 방공망에 가로막혀 사실상 빈손으로 휴전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이란은 상대방의 방어력을 먼저 고갈시키는 가성비 소모전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른바 12일 전쟁. 당시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와 미군 기지 등에 미사일 500여 발을 퍼부으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90% 이상 첨단 방공망에 유격되며 무력한 복수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들고 나온 카드는 가성비 전략입니다. 구형 로켓과 대당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미끼로 던져 한 발에 수백억 원인 미국의 사드와 이스라엘의 에로 미사일을 강제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의 지갑을 먼저 털어버리고 정밀한 고체 연료 미사일은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아껴두는 겁니다. 미군은 이를 막기 위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중점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도 이란식 저가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샤헤드 드론이라고 해서 확실히 드론이 확실히 이제 저가고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은 무기긴 한데 요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 그 샤헤드 드론을 모방한 그 드론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좀 드러나서 첨단 무기만 고집하던 미군마저 가성비 무기로 응수하면서 이번 중동 전쟁은 서로의 자원을 갉아먹는 새로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을 타격하면서 주변국들까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요르단에는 연일 이란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경계가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의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 경보입니다. 제 뒤로 멀리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방향으로 향하던 미사일이 공중에서 요격되면서 큰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밤에는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하늘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맞불 공격을 이어가면서 사이렌이 수시로 울리고 있습니다. شفت دائما بشوف بالسماء كثير صواريخ حتى يعني اليوم يعني اصلا الباب صار يهتز من الاصوات كمان من صوت الصواريخ يعني كانت قريبه اليوم الصواريخ. 앞서 요르단에 있는 무아파크 살티 미 공군 기지도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요르단 당국이 요격한 이란 미사일 잔해가 주택가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 hear some like a bomb. Hopefully it will come very calm very soon. 이스라엘과 이란은 물론 중동 곳곳의 하늘길은 여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YTN 취재진은 한 차례 결함 후 대체 항공편으로 이집트를 통한 우회 항로로 요르단에 입국했지만 그 이후 암만을 출발하거나 암만으로 향하는 항공편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공항과 숙소에서 검문 검색도 대폭 강화되는 등 중동 전선 확대 국면에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이란의 위협이 커지면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을 위해 대공 방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산 원유의 80%를 헐값에 수입하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이번 공격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선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살해하고 성과로 자랑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란 공습 직후 중동 특파원들을 총동원해 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현지 소식을 전하는 순간에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我们是可以听到在我们的天空中有战斗机盘旋的声音。刚刚我们听到了现在可以看到了有一声巨大的爆炸。 이란의 반격 표적인 예루살렘에선 방송 중에 공습 경보가 울리자 서둘러 방탄모를 착용합니다. 我这里可以听得很清楚，2声爆炸声音刚刚就是那个方向。
那很可能又是以色列对于伊朗方面这个来袭的导弹。 영문 선전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를 맹비난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면서 성과처럼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란산 원유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중국 당국도 이번 공격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美国和以色列未经安理会授权对伊朗发动军事打击，违反国际法。中方对战事外溢波及周边国家深表关切。 앞서 중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의 긴급 통화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란은 두 나라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와 브릭스의 주요 회원국입니다. 중동 지역 반미 진영의 교두보인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양국의 전략적 입지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안보 협력 중심의 베이징 SCO 사무국이 조기를 내걸고 주요 인사와 민간인 사망에 조전을 보낸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당정은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외교부는 오늘 아침 8시 반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란 공습 사태와 관련한 국제 정세와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외교부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주 이란 대사관 등 중동 지역 재외 공관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재외 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 이란 대사관과 주 두바이 총영사관 등 중동 지역 10여 개 공관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영공 폐쇄와 항공편 취소 등으로 발일 묶인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현재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공관을 통해 현지 체류 우리 교민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중동 지역 전운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 부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지 장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후 안규백 장관 주재로 동명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중동 정세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외에서 해외 파병 부대장 보고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우리 파병 부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현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가운데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영내에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등 비축분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스위스 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가 강세를 보인 반면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등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증시의 경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오늘 아침 국내 증시 개장을 앞두고 다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가 폭등, 물류 마비에 대한 공포가 산업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황별 계획을 가동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전쟁이 격화하면서 전 세계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선박들은 당장 통행에 위협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나 이란 선박을 제외하고는 통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올스톱 됐죠. 들어가는 배는 들어가는 선박대로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선박을 운용하는 국내 해운사들은 당장 대체 항로 확보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큰 문제인데 추가 물류비와 보험료가 급등해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 운임이 최대 80%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유업계도 수익 악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 중동산 원유의 9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져오는데 7개월분에 해당하는 비축유가 있어 단기 충격은 흡수 가능한 하지만 역시 변수는 봉쇄 장기화입니다. 고환율까지 겹치면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지며 고유가로 글로벌 석유 수요도 위축돼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항공사들 역시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유 급등을 우려하며 사태를 주시하는 상황. 유가 급등은 정유, 석유화학 같은 원유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원가를 자극할 뿐 아니라 운송, 에너지 비용을 올려 제조업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공급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위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며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엘브리치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어제 콜비 차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장관이 통화에서 미 측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중동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측이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현지 임직원의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근무 중이던 직원들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와 이집트, 요르단 등 인근 국가로 대피시켰습니다. UAE, 카타르, 이라크 지역 직원들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의 경우 정상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중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 중입니다. 한화그룹은 현지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및 가족들의 이동과 안전 여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형 원전 사업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양해각서도 5건 체결하고 인공지능 분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을 치른 뒤 이 대통령 내외 이름이 붙여진 난초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합니다. 싱가포르 측이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국화인 난초를 새로 배양해 외국 정상 같은 외빈에 선보이는 외교 행사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향기 높은 난초를 제 이름을 붙이게 됐으니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 대통령 곧바로 이어진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한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즉 FTA 개선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문을 도출해냈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공조의 지평을 넓히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또 다른 도전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With greater emphasis on supply chain resilience, digital trade, and the green transition.
두 정상은 소형 원자로 SMR 사업 모델 공동 개발 등 MOU 5건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율로봇 같은 산업 혁신과 인공지능 실생활 적용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인공지능 분야 기업인들과 함께한 포럼에도 참석해 대규모 투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양국 인공지능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국빈 방문지이자 또 다른 아세안 주요 회원국인 필리핀에서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포럼 등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두 번째 국빈 방문국인 필리핀으로 이동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국빈 만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양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방산 등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과 조선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공조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사선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부산 출신의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하는 등 총 11명의 인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해운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갑질과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에 후임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엔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4선 박홍근 의원입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선대위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는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국가 예산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 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온 통일교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는 부산 출신의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차기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부산 출신으로 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이 일단 지켜진 셈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전북 전주 출신의 정의변 변호사가 임명됐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총장이 기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위원 2명의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규제와 형벌제도 개선을 목표로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등 3명을 발탁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달여 만에 심사가 열리는 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원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며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저도 잘 모르세요.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2달여 만, 경찰이 2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한 달가량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건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원을 2차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탓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공천원금 의혹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오전, 강 의원은 오후에 심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인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코스피가 대체 공휴일 연휴 끝에 오늘 다시 문을 엽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가운데 금융시장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6천선을 돌파하며 고공행진했던 코스피가 대외 악재를 극복할 수 있을지 개장 상황 오늘도 YTN과 함께 보시죠. 오늘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입니다. 삼겹살 데이를 기념해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는 한돈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농식품부는 먹거리 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내내 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삼겹살과 목살 등에 대해서 최대 50% 수준의 할인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이 중동 사태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기업의 지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피해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선제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피해 기업에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고 하나은행 역시 1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에는 꼭 필요하지만 자주 쓰지 않는 공구는 막상 사려고 하면 부담이 되죠. 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공구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뚝딱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용법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전동드릴부터 사다리, 실리콘건까지 가정에서 한 번쯤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는 낮은 공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뚝딱 대여소로 청주 시민이면 생활 밀착형 공구 60여 종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비싸서 선뜻 사기 어려웠던 공구를 필요할 때만 빌려 쓸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만족도가 높습니다. 굳이 안 사도 되고 또 살려면 가격도 만만치 않고 비싼데 이게 빌릴 수 있으면 빌려다 쓰면 너무 좋죠. 대여는 한 달에 2차례까지 가능하고 한 번 빌리면 최대 4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할 때 담당자가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해 공구를 처음 사용하는 시민들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치된 공구들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성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반납하실 때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AS가 좀 용이한 그런 업체로 선택을 해서 구비를 해놓기도 했고 청주시는 공구 대여 사업을 넘어 시민들이 스스로 집을 보수할 수 있는 집수리 학교로 사업 범위를 넓혀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관악구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과 상인들이 밤늦게까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골목 일대 가게들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불빛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봉천동과 신림동 일대 9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체 공휴일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불꽃이 탁 튀기더라고요. 조명이 다 꺼지니까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되니까. 새가 고압 설비에 부딪히면서 정전이 발생한 거로 파악됐는데 일부 지역은 4시간이 지나서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소형 SUV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등 모두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0대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먹물처럼 밤하늘을 뒤덮고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경기 고양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불은 건물 5개 동을 태우고 3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10여 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충남 천안 공원묘원에서 전소된 승용차 안에서 80대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난 뒤 운전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남 공주시 반포면 불장골 저수지로 승용차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인양된 차량 안에서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부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 동안 교통경찰 등 3천여 명을 투입해 3.1절 폭주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 1,60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통고 처분이 1,400여 건, 음주운전이 90건, 무면허 39건, 난폭운전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집단적인 오토바이 폭주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부 이륜차의 법규 위반 등이 확인돼 현장에서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말로 접어든 강원과 경북 산간 지역엔 폭설이 내렸습니다. 한 달 넘게 반복하던 건조특보가 해제되며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환 기자가 강원 산간에 다녀왔습니다. 경칩을 앞둔 연휴 끝자락, 이제 봄인가 싶었는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월 초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 지역. 태백산맥 동서를 잇는 도로는 삽시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입산이 통제된 설악산은 다시 한겨울 풍경. 앙상한 가지엔 눈꽃이 내려앉았고 폭설 무게에 소나무는 축 늘어졌습니다. 강원도 미시령입니다. 현재가 정오,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미세한 기온 변화에 따라 적설 변동량은 크겠지만 많은 곳은 약 한 40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저기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고 지자체 제설 차량도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열심히 치워줘야죠. 여기 또 펜션도 있고 그래서 동네 분들 열심히 또 잘 다니시라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치워드려야죠. 출하를 앞둔 황태덕장에도 소복이 눈이 덮였습니다. 앞서 동해안과 산간 지역은 1월 말부터 시작해 40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반복된 상황. 이맘때 쌓인 눈 치우는 건 버겁고 귀찮지만 그래도 산불 걱정은 한동안 덜었습니다. 눈 오면은 이게 내려 누르키잖아요. 무게가 중량이 있으니까 비는 흘러내리는데 이게 쳐줘야 돼 또. 산불 이런 건 좀 덜죠. 산불은 이거 아주 거는 게 아니라 좋죠. 안 나지. 라이터 갖고 놔도 안 나요. 산 아래를 파고든 짙은 안개와 함께 거센 바람과 꽃샘 추위도 찾아왔습니다. 눈 자체도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 주 후반 다시 예고된 폭설에 시설 농가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남과 광주는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였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서울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 개정안은 3.1절 밤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 320만, 지역 내 총생산 159조 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추진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됐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 되는 위대한 대통합 대부흥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을
320만 시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합특별시는 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서 시장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부시장은 4명까지 늘어납니다. 광주 전남이 이제는 수도권 1국 체계를 끝내고 5국 3특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등장한 순간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최대 관심은 통합시 청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입니다. 특별법상에는 기존 순천의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그리고 기존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결정을 미뤄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청사를 어디로 할지를 놓고 지역 간 그리고 통합시장 출마 후보 간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특별시의 공식적인 행정통합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 다만 선거와 준비행위 관련 조항은 법안 공포 즉시 적용돼서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는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처음 진행됩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배우 명계남 씨가 황해도지사에 임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명 씨를 차관급인 신임 이북 5도 황해도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친이 개성 출신 실향민인 점 등을 고려해 황해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랜 기간 영화 연극계에서 활동해온 명 신임지사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을 지냈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북 5도 지사는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황해도와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등 지사 5명이 있으며 1949년 북한 탈출 주민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강수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방은 비가 그친 곳이 많습니다. 다만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은 오늘 밤까지 최고 20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고요. 특히 낮까지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부터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곳에 따라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의 첫 출근길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 청주 2.9도, 광주 5.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와 부산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